이제 외모에 대해서 한번 배울 텐데, 이 외모를 딱 클릭하시면 여기 테마가 바로 활성화돼서 여기 테마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활성화하고 있는 테마가 뭐고, 새로 추가하고 싶은 테마가 있으면 또 새로 테마를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은 작업을 아마 이쪽에서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를 확인해 보면은 2017이라는 기본 워드프레스 테마가 세팅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도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보고 싶으면 실시간 미리 보기를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뀐 페이지가 이렇게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실시간 미리 보기를 눌러서 봤을 때 제대로 미리 보기가 되는 사이트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이트도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테마를 이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료 테마를 다운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이런 걸 확인할 때는 실시간 미리 보기보다는 활성화 버튼을 눌러서 체킹하시는 게 더 정확하게 체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테마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워드프레스에서 쉽게 테마를 설치할 수 있도록 뭐 몇 가지를 제공해요. 그래서 테마 추가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에 다양한 테마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원하는 게 있으면 아무거나 한번 설치해 볼까요? 요거를 한번 설치 버튼을 딱 누르면 지금 이제 자동으로 지금 이제 설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설치됨이라고 뜨고 여기 이렇게 활성화 버튼이 생기는데, 여기서 활성화 버튼 눌러서 활성화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아까 테마 버튼 눌러서 여기로 간 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설치한 게 이거죠. 요거 활성화 버튼을 딱 누르면 테마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더 좀 뭔가 디자인도 괜찮고 어떤 변경된 모습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테마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봤는데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테마를 설치할 때 여기에 있는 것보다 뭐 조금 유료로 되어 있는 테마나 아니면 더 예쁜 테마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렇게 설치 버튼을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위쪽에 보시면 테마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클릭하시면 이쪽에 압축 형식으로 되어 있는 테마를 업로드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구매를 하거나 다운을 받으면 압축되어 있는 파일 하나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파일 선택을 눌러서 그 파일을 업로드를 딱 하면 지금 설치하기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누르면 이제 설치가 진행됩니다. 지금은 그 작업은 진행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중에 새로 샘플 테마를 다운받아가지고 그 설치하고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일단은 그런 기능으로 우리가 테마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사용자 정의하고 있는데, 사용자 정의하기는 조금 나중에 알아보고 일단 위젯부터 볼게요. 위젯을 보면 사이트 내에 위젯을 설정하는 곳이에요. 이 사이트 내에서 위젯이 어떤 것인지 사실 알기가 조금 잘 어려운데, 잠시만요. 일단 이거 기본 테마로 세팅하고 우리 진행하죠.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다시 기본 테마를 활성화하고 다시 위젯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이드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검색, 최근글, 글 목록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뭐 사용할 수 있는 위젯이라고 되어 있고, 뭐 RSS, 뭐 검색, 글 목록, 뭐 사용자 정의 메뉴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메인 페이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이드바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메인 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검색이 있고, 뭐 최근글, 글 목록 이런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사이드 메뉴예요. 이 사이드 메뉴를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곳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외모에 위젯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검색, 최근글, 글 목록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다 없애버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옆으로 빼시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연습 사이트로 가보면 없죠. 아무것도. 지금 아무것도 없어진 상태로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뭐 다른 것을 넣고 싶다. 그럼 다시 메뉴에 위젯으로 들어가서 검색만 넣고 싶다. 그럼 검색에 넣으시면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시면 이렇게 검색바만 검색에 있는 게 사이드바에 검색 버튼만 있는 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드바 말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여기다 검색을 넣고
푸터에는 글 목록을 놓고 최근 댓글은 푸터 2에다가 넣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젯이 나오는 위치는 각 테마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사이드바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푸터만 있을 수도 있고 다 다른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이 위치들에는 내가 원하는 걸 아무거나 다 넣을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위젯이 여기는 이만큼만 있는데 어떤 테마에서는 더 많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젯 같은 경우는 각 테마마다 넣을 수 있는 게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나하나씩 넣은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면 여기 검색에 있는 게 보이고 푸터 부분에 이렇게 다르게 나와 있는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양쪽 사이드를 말하는 거잖아요. 구석진 곳을 말하는 건데, 여기 보면 사이드 이쪽에, 그다음에 이쪽도 사이드가 되겠죠. 만약에 사이드 치면 여기 오른쪽 사이드, 여기 왼쪽 사이드. 그리고 푸터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고 그 회사 위치 나오고 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대부분 푸터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제목 그 사이트의 제목이 나오고 뭐 메뉴 같은 거 나오는 부분이 헤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헤더, 이 부분은 사이드, 이쪽도 사이드, 여기는 바디 부분, 콘텐츠 부분, 이 아래는 푸터 부분. 이렇게 일단 그렇게 분류가 나눠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 보면 푸터 1, 푸터니까 여기는 아래쪽에 나오는 거구나, 사이드는 이쪽 구석진 부분에 나오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구석진 부분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걸 짐작하면은 이렇게 수정하시는데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메뉴라고 있는데, 이 메뉴는 말 그대로 사이트 메뉴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이트 메뉴는 여기 사이트 보시면 요거 있죠. 요게 메뉴거든요. 저희 사이트 보시면 이렇게 메뉴를 넣어 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메뉴를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에서 메뉴를 딱 클릭하시고, 지금 메뉴가 아무것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메뉴 이름은 뭐 예를 들면 탑이라고 할게요. 그냥 탑이라고 메뉴 생성을 딱 하면 메뉴 구조 왼쪽 열에서 메뉴 아이템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페이지 이렇게 있고 글 있고 사용자 정의 링크 있고 카테고리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아무거나 다 여기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메뉴 설정에 위치 표시라고 있는데, 이 위치 표시가 되는 곳에서만 보여줄 수 있어요. 이거는 테마에서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는 지금 2개가 있는데, 어떤 테마는 막 6개 있을 수도 있고 10개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 곳에서만 보여질 수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상단 메뉴랑 소셜 메뉴 링크라는 곳에서만 볼 수가 있는데, 상단 메뉴는 그냥 짐작하기에는 위쪽에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소셜 메뉴 링크는 아무래도 아래쪽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는 직접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체킹해서 메뉴 저장 버튼 누르면 어디 넣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메뉴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걸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페이지 부분에 모두 보기 하면 우리가 만든 페이지가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페이지를 만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샘플 페이지는 하나 넣고, 그래서 샘플 페이지 네임을 받고 싶으면 페이지 이렇게 넣으실 수 있고요. 또 글도 한번 넣어볼까요? 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텍스트 글을 넣으면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내비게이션 바꿀 수 있어요. 글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넣고, 그리고 카테고리도 넣을 수 있는데, 카테고리는 이렇게 한번 2개를 다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런 식으로 2개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따로따로잖아요. 이렇게 드롭다운 형식으로 안쪽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 안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는 그냥 다시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는 이렇게 넣고 한번 저장을 해볼까요? 그래서 메뉴 저장을 딱 누르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서 만약에 저희가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지금 우리가 그 이유는 여기서 메뉴 설정에서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하셔요. 둘 다 해도 돼요. 어느 쪽에 이렇게 저장해 놓은 것을 어디에 보일 거냐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라서, 여기서 우리는 뭐 상단 메뉴 이렇게 선택하고 메뉴 저장을 딱 누르면 이제 그때는 보입니다. 이쪽에 보이죠? 지금 이렇게 나온 게, 아까 보시면 제가 드롭다운으로 블로그 안쪽에 넣은 거는 이렇게 메뉴로 이렇게 드롭다운 형식으로 나오게 변경되고, 그 페이지 켰는데 이거 누르면 그 링크로 그대로 들어가고, 블로그는 이렇고 여기도 이렇고, 생활 누르면 생활만 딱 보이고, 글 누르면 이렇게 가고, 페이지 누르면 샘플 페이지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뉴 설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헤더랑 테마 편집기 그리고 사용자 정의 요 세 개가 남았는데 이 세 개는 같은 내용이라서 제가 요 사용자 정의하기로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헤더 누르면은 이런 화면 나오죠. 근데 이쪽에 사용자 정의하기 눌러도 똑같은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테마에서 사용자 정의하기를 클릭을 땅 하시면 이쪽에서 우리가 이 테마를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것들을 이제 수정하게 되는데 테마마다 수정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제공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요건 아무래도 기본 테마다 보니까 뭐 수정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 수정하는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수정하는지만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트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요거는 거의 보통 다 있는데 로고나 사이트 제목이나 뭐 이런 배너 이미지 같은 걸 변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고를 있는데 지금 제가 아마 선생님도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로고를 선택해서 로고를 넣을 수가 있어요. 아무거나 진짜 로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선택해서 이미지 잘라도 되고 잘하게 생략해도 되고 딱 올리면 이런 식으로 바로 로고가 적용되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이트 제목엔 여기 브랜드명 뭐 예를 들면 우린 뭐 구글은 아니지만 구글 이런 식으로 넣어도 되고 태그라인에는 우리가 뭐 하는 사이트인지 보통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검색 엔진 사이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요. 저장해 놓고 사이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여기 바로 사이트 아이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이트 아이콘을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이트 아이콘 있으시면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저장 발행을 딱 누르면 다시 저희 사이트 한번 가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이트가 우리 로고랑 구글 검색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변경된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는 뭐 요거밖에 없잖아요. 로고랑 사이트 제목, 태그라인, 사이트 아이콘 요거밖에 없는데 역시나 테마에 따라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수정하는지 봤잖아요. 이렇게 뭐 이미지 선택하라면 이미지 선택하고 텍스트 넣으라면 텍스트 넣고 넣으니까 변경 저장 버튼 딱 누르니까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게 더 많이 들어가 있어도 그냥 원하는 대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트의 뭐 전체적인 색깔이나 뭐 글씨 색깔 이런 거 변경하는 곳인데 여기는 뭐 제공되는 게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밝음으로 하면 이게 기본이죠. 네, 어두움으로 했을 경우에는 좀 어두운 거. 사용자 정의하면 사용자 정의 색깔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색깔이랑 이런 거 변경되죠. 지금 텍스트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변경되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헤더글 색상은 요 위쪽 요게 아까 제가 요쪽이 헤더라고 했죠. 위쪽 부분이 헤더 색상은 여기서 뭐 노란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헤더가 여기서부터가 헤더인지 여기서부터 헤더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느낌으로 제가 아까 요 위쪽은 헤더고 이쪽은 사이드고 이쪽은 사이드고 이쪽은 컨텐츠 바디 그렇고 요 아래쪽은 푸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작으로 해서 어느 쪽이 변경되는구나 알고 좀 변경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두움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적용을 하시려면 저장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헤더 미디어 버튼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헤더 있죠, 헤더. 이거 클릭한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 아까 그 헤더 미디어로 들어오는데 이 헤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 테마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테마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이쪽에 봤는데 헤더가 없어. 그러면 꼭 없다고 해서 이거 왜 없는 거지?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런 이렇게 변경하는 기능 자체는 대부분 다 제공하고 그 이름 자체가 조금씩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는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여기 헤더 미디어에 딱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헤더는 이 위쪽을 뜻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는 우리 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이런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요거를 변경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읽어보면 뭐 헤더 비디오나 뭐 헤더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번 동영상을 한번 넣어볼게요. 저희 동영상을 유튜브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딱 넣으면 이렇게 이미지가 동영상으로 변경이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테마에서는 메인 헤더 부분에 이미지 대신에 동영상을 넣을 수 있는 기능 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하신다면 이거 넣고 저장 누르시면 되고,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고 이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이미지로 변경해서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이렇게 이미지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밖에 없지만 다른 테마에서는 더 많은 걸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경하는 게 있으면 하나하나 다 변경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헤더미죠. 변경하는 거고. 그리고 이 메뉴, 우리 아까 메뉴 해봤었죠. 아까 보시면은 이쪽에 메뉴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메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설정, 상단 메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순서 재배치, 아이템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여기서 이렇게 추가할 수 있도록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메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없어요. 빈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사용자 정의하기 메뉴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미리 메뉴를 뭐 추가를 해놔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추가를 하면은 사실 간편하고 좋지만 그렇게 관리하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했다 저기서 했다 하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마시고 무조건 여기 와서 메뉴를 아까처럼 탑 이렇게 뭐 메뉴 이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메뉴 생성 눌러서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그냥 선택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다시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메뉴로 가서 여기 메뉴 생겼죠? 이 메뉴로 상단 메뉴로 하면 이쪽에 나오고, 한번 여기 소셜 링크 메뉴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아래쪽에 여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메뉴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젯은 아까도 봤었죠? 위젯 역시 여기서 쉽게 그냥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위젯 추가해서 요거 클릭해서 넣고, 위젯 추가해서 뭐 요것도 넣고 하면 이렇게 다 추가되어 있는 게 보이죠? 조금 여기서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있는 거를 여기다 추가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든다고 하면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좀 뭔가 좀 혼선도 올 수 있으니까 만드시는 거는 여기서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관리자로 가셔서 메모에 위젯을 만들면 위젯에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메뉴를 만들면 여기서 메뉴를 만들고 해서 만드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하기 눌러서 이쪽에서 다시 이제 위치나 이런 거 수정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래쪽에 정적인 정렬 페이지라고 있는데, 요걸 땅 클릭하시면 전면 페이지 표시, 최근 글, 정적인 페이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보여요. 근데 뭐 사실 이게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최근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 글쎄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게 어떤 뜻이냐면, 워드프레스 테마에서는 모든 테마가 그 메인 페이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메인 페이지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내 사이트 주소를 땅 쳤을 때 여기 메인 페이지죠. 요 메인 페이지를 조금 자기들의 테마만의 뭔가 좀 특색을 가지고 있는 메인 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놔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페이지는 실제로 테마를 설치를 하는 순간 바로 사용되지 않아요. 내가 사용하겠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정적인 전면 페이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테마 내에서 만들어 놓은 메인 페이지를 사용하겠다 싶으면 정적인 전면 페이지를 꼭 사용해야 되고, 나는 그걸 사용하지 않겠다 싶으면 그냥 최근 글을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만약에 그걸 사용한다고 선택을 하면은 그 페이지로 이동되지만, 만약에 여기 안 돼 있으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워드프레스 내에서. 그래서 요거는 그 일종의 메인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다른 페이지 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구조는. 그래서
이 정적인 페이지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고 이 전면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선택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하나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페이지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눌러서 만들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이트로 가신 다음에 페이지 있죠. 페이지 클릭하시고 여기서 새 페이지 추가 요거 딱 클릭하시고 이 제목에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보통 저는 그 메인 페이지를 프론트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프론트라고 많이 넣어요. 그래서 공개하기 버튼을 딱 누르면 끝이에요. 딴 거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여기 프론트라고 적은 다음에 공개하기 버튼 딱 누르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외모, 사용자 정의하기, 그다음 정적인 전면 페이지, 그다음에 정적인 페이지 클릭하시고 전면 페이지에 프론트 페이지를 선택하시고 저장을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테마에서 만들어 놓은 메인 페이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워드프레스에 지금 말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얘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누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팅 자체는 완료가 된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마를 만들면 메인 페이지를 디자인 같은 거 미리 하나씩 다 만들어 놓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그 디자인을 만들어 놨지만 워드프레스는 그거를 언제 어디서 써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서 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론트 페이지에서 그 워드프레스 메인 페이지를 사용할 건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 프론트 페이지를 보여줘라. 이 프론트 페이지는 이 테마에서 만들어 놓은 메인 페이지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딱 전면 페이지 부분에 이걸 선택함으로써 워드프레스가 이제 매핑을 되는 거,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거 테마 옵션이라고 새로운 게 생겼죠. 이게 우리가 그 정적인 전면 페이지를 테마에서 제공하는 메인 페이지를 사용한다고 함으로써 추가 옵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은 무조건 또 다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테마에서는 이 메인 페이지를 사용할 때는 이런 옵션으로 우리가 뭔가를 사용할 수 있구나라고 이런 옵션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거니까 만약에 다른 테마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아마도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정하기 쉽게. 그래서 뭐 어쨌든 여기서 이거를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컬럼, 2컬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게 반으로 나눠서 두 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컬럼 같은 경우는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2컬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에 한 줄에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데 저희가 한번 1컬럼으로 한번 해볼게요. 1컬럼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은 전면 페이지 콘텐츠 영역 전면 페이지 영역 1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같죠. 요거 이 부분에 페이지를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페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페이지가 프론트 페이지밖에 없는데 프론트 페이지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프론트 페이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페이지를 하나씩 다 넣어줘야 돼요. 이 테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그냥 어차피 필요 없으 저장을 한번 하고요. 저장을 한번 하고 나와서 다시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우리 테스트 1페이지에서 사실 이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없지만 우리가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테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3개 정도만 만들고 한번 가볼게요. 다시 메모에서 사용자 정의에 클릭하시고 정적인 전면 페이지에서 여기 테마 옵션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이쪽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페이지 2, 페이지 3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발행을 딱 누르고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편집 버튼은 내가 이렇게 어드민으로 로그인해서 보이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아요.
로그아웃 하고 들어가면, 아이고 로그아웃이 안 됐네요. 로그아웃 됐죠. 보시면 이렇게 안 보이죠? 편집 버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꾸밀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꾸미는 거는 말도 안 되고 참 쓸모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뭐 컨텐츠도 없고 뭐 이렇게 연결할 만한 건덕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 거지만, 우리가 연동을 할 때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동을 한다. 네, 그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뭐 테마 옵션이나 정적인 전면 페이지 요거 하는 거나 뭐 이런 색상 메뉴 이런 거는 저희가 샘플 테마를 설치한 다음에 다 하나하나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 자체를 더 좀 멋지게 바꾸고 뭔가 좀 이 페이지를 좀 더 쓸모 있는 내용으로 집어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사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만 조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CSS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배울 단계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헤더 부분이나 뭐 푸터 부분에 그 밖의 기능 요거를 더 넓게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요 글자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테마에서 색깔을 변경할 수도 제공하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제공을 안 하면 우리가 이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요걸 사용해서 바꾸는데, 지금은 뭔 말인지 아마 하나도 이해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냥 제가 어떻게 변경하는지만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안되네. 네, 여기 바뀌죠. 파란색으로 바뀌고, 요거를 뭐 빨간색으로 바꾼다. 그럼 빨간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작업을 여기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뭐 완전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지금 알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거는 요 작업은 그런 걸 하는 작업이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 와서 테마 편집기를 딱 누르면 이것도 지금 우리가 했던 작업 있죠. 그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작업을 해도 똑같이 아까 지금 했던 걸 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고 파일 업데이트를 딱 누르고 영어 넘어가면 여기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요거를 한 거나 여기서 테마 편집기를 하는 거나 똑같은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쪽에 하는 게 더 넓은 의미에서 수정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하기에서 하는 것은 조금 간추린 버전이고, 실제로 수정하는 거는 이쪽에서 하는 게 더 확실하니까, 네, 요 테마 편집기에서 하는 게 확실하니까 나중에라도 뭔가 수정할 일 생기면 이쪽에서 하는 게 좋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 아까 요거 그 샘플로 테마 한번 설치했었잖아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활성화를 딱 한번 해볼게요. 이거 활성화 됐죠? 그래서 다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요 글 보이죠? 요 글 보시면 요 이미지 있잖아요. 요 이미지, 이게 바로 썸네일 이미지예요.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 특성 이미지에서 넣었던 거 있죠. 이게 썸네일 이미지로 제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사이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썸네일 이미지죠. 이런 식으로 썸네일 이미지가 활용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특성 이미지 말씀드리면서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썸네일 이미지도 사용되지만 배너 이미지 같은 거로도 사용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테마마다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글을 보면
여기는 보니까 없어요. 여기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사용했던 기본 베이스 테마 같은 경우는 배너 이미지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없죠. 여기는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메모에서 우리가 원래 있던 2070를 활성화시키고 다시 메인으로 가서 아이고 우리가 메인 페이지 바꿔놨네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기 버튼을 딱 누르고 넘어가면 요걸이 아니네요. 이걸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거 보이죠? 여기는 배너 이미지가 위쪽에 땅 하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여기 특성 이미지를 이걸로 선택했었으니까. 근데 아까 이전 테마에서는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가 있다라는 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고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